하이정 선생님이 지은 역사에서 사라진 그녀들이라는 책 중에서 마녀로 고발된 여성들이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술적 행위나 민간 신앙에 크게 의존한 여성들의 선택은 모든 힘을 통제하고자 했던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로 비추어졌다. 교회는 제도적인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으며 이들의 삶을 지배했던 주술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주술이나 마술이 이끌어내는 초자연적인 힘은 언제든 교회의 질서를 악화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삶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경험적 지식으로 마을 여성들을 돕거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고발되어 희생되었다. 중세의 대표적인 여성 영성가 마저리 캠프와 아빌라의 테레사 등도 마녀로 의심받아서 고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시골 마을에서는 산파로 민간 치료사로 대중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으며 존경받았던 나이든 여성들이 주로 탄압 대상이 되었다. 교회는 이들을 사탄과 내통한다는 명분으로 마녀로 지목하여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본래 마녀는 유럽의 오래된 민간 전승으로 대중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전설 속의 존재였다. 9세기에 활동했던 교황 보니페이스 6세는 마녀를 믿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회법도 중세시대 내내 마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며 이교도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1400년 이후 특히 흑사병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면서 전설 속의 마녀는 수많은 루머를 만들어내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도적 질서에 위협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인간 사냥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단 마녀로 고발되면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신문을 받아야 했다. 마녀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처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문 과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원하는 대답과 증거를 만들어낼 때까지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다. 악마가 건네준 비약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발가벗겨 신체 곳곳을 수색하는가 하면 악마와 내통한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무통을 느끼는 곳을 찾아낼 때까지 온몸을 대바늘로 찌르기도 했다. 악마가 남긴 흔적이 있는 곳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모두 참는다고 신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일로 마녀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일단 마녀로 고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화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남성들의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던 교회는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대중들을 매료시키며 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한 여성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마디로 마녀 사냥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힘에 대한 교회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교회는 정치 권력뿐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과 신앙 고백까지 그의 통제 아래 두고자 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진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교회를 통해 선포된 권력과 진리만이 권력으로서의 기능과 참 진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야말로 중세의 서구 유럽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교회 권력이 통제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사제를 중심으로 한 소수 특권 계층의 남성들이 권력을 장악한 중앙 집권적 구조와 진리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교회가 계승해왔던 전통적 신앙으로부터 다수 대중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